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우발부채, 우발자산은 가볍게 보고 넘어갈게요. 우발부채, 우발자산. 우발자산은 있어도 충당자산은 없어요. 자, 그러면 볼게요. 우발부채는 무슨 의무죠? 미래 사건이잖아요. 미래에, 그죠? 현재는 의무가 아니지만 장차 의무가 부채가 될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잠재적 의무를 말하고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보시면 되겠고, 아까 여기 보셨죠? 우발부채는 경제적 유익성이 높지 않으므로 어디에 공시한다? 주석에 공시한다. 높지 않아요. 주석에 공시한다. 다만 유출 가능성이 아주 낮은 경우에는 공시하지 않는다. 그럼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우발부채는 경제적 유출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도 주석에 공시한다. 그러면 틀리죠. 이해가요? 낮으면 공시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되셨어요? 오케이. 이렇게 되겠고, 자, 넘어갑니다. 자, 우발부채. 아까 봤었죠? 우발부채는 당초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유출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지속적으로 뭐 하라? 검토하라고요. 우발부채였는데 유출가능성이 높아졌는지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높아졌니? 아니야, 그대로야 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래요. 오답으로 나올 수는 없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하죠. 과거에 무슨 부채로 처리했어요? 우발부채였다고요. 왜? 높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유출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금액의 추정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부채로 인식해야죠. 이해하셨죠? 과거에 무슨 부채였는데? 우발부채였는데 그 이후에 충당부채 인식 요건을 뭐 하면? 충족한다면, 유출가능성이 높아졌고 금액을 실려지게 추정이 가능한다면 그때는 부채로 잡아야 들어가야 되겠죠. 이해가요? 오케이. 되겠죠. 넘어갑니다. 우발자산은 볼게요. 우발자산은 부채보다 자산이 기준에서 세게 만들어 놨어요. 우발자산은 어떻게 되느냐? 높다라고 하면 뭘로? 주석이만 공시해요. 뭐 한 경우에만? 우발자산은 높다 해서 끝나요. 그러니까 기준이 우발자산은 우발부채보다 기준을 세게 만들어 놨지. 아까 우발부채는 뭐 했어요? 높지 않아도 주석이 공시했죠. 근데 얘는 무슨 경우에만? 높은 경우에만 주석이 공시해요. 그러니까 우발부채보다 자산이 훨씬 기준이 세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해가요? 높지 않으면 이거 공시하지 마.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발자산은 높은 경우에만 뭐고? 주석이고. 높지 않으면 야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주석에도 잡지 마. 라고 얘기해요. 이해가셨어요? 우발자산은 무슨 경우에만? 높은 경우에만 뭘로 하고? 주석이고. 높지 않으면 야 주석에도 공시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않아. 높지 않아?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마. 주석에도 들어가지 마. 라고 얘기해요.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 우발자산. 여기 나왔죠. 과거 발생하거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고 하나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으로 발생하는 뭐 잠재적 자산. 뭐 시험에 나올 건 없겠고요. 여기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슨 우발자산이요? 자산 아니라니까. 주석이 공시하라고. 무슨 경우에만? 여기 나왔잖아. 아주가 아니야. 그냥 높은 경우면 뭐 주석에 들어가라고. 무슨 뭐 아주 높은 경우요. 높은 경우에만 주석하고 높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주석에도 공시하지. 아까 그 판때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발자산은 부채보다 세게 만들었다니까요. 높은 경우에만 뭐고? 높지 않으면 주석에도 공시하지 마시라. 이해 가셨어? 오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충당 부채. 배운 건 세 가지. 충당 부채, 우발 부채, 무슨 자산? 우발 자산. 충당 부채는 부채로 공시한다. 우발 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뭘로 간다? 주석.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되셨어요? 에? 뭐 나왔잖아. 충당부채는 부채로 인식해. 우발부채는 주석에 공시해.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됐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품 보증 충당 부채를 한번 살펴보고, 자, 충당 부채 마무리할게요. 제품 보증 충당 부채 이겁니다. 개념이 뭐냐면 삼성전자가 이거 계산 문제는 잘 나오진 않을 건데요. 그러면 볼게요. 삼성전자가 제품 보증에 대해서 의무를 해주잖아요. 그죠? 제품에 대해서 뭘 해줘요? 보증을 해주잖아요. 야, 3년 동안에 그죠? 무상 수리해 주잖아요. 그러면 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제품 보증 의무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충당부채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자 보세요. X1년도, X2년도, X3년도. 네, 잘 보셔야 돼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X1년도에 상품을 50만 원 팔았어요. 500억 팔았다 치자. 500억. 그래서 삼성전자는 팔았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파는 순간에 미리 설레발쳐서 비용 잡아야 돼요. 야, 보증기간은 3년인데 제품 보증 비율이 몇 프로? 그러니까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 10%를 보증을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파는 순간에, 그죠? 비치야라고 하는 순간에 제품 보증 비용을 잡아야 돼요. 언제? 파는 순간 3년 동안에 의무가 발생하잖아요.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설레발쳐서 비용으로 털어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대변에 제품 보증 충당부채를 잡습니다. 이해가요? 그러니까 충당부채를 설정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파는 순간에 빚이야. 빚이야. 비용을 털어버리겠다고요. 이해가요? 그럼 보세요. 첫 해는 수리비용이 2%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면 50만 원은 2%면 만 원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는 X2년도는 수리비용이 3%가 돈이 나갈 것 같아요. 마지막 연도에는 수리비용이 5%가 돈이 나갈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지출이 커지겠죠. 오래 갈수록 돈 나갈 금액이 커지잖아요. 5%죠. 그래서 몇 프로예요, 총? 10%지. 8%가 어디서 나와, 지금? 몇 프로? 10%가 터질 것 같은 거지. 그럼 미리 설레발쳐서 비용을 잡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파는 순간 3년 동안의 의무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럼 미리 설레발쳐서 제품 보증비를 잡습니다. 비용 털어. 그리고 대변에 충당부채를 설정하는 거예요. 언제 들지, 누구한테 지수될지 특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 언제 비용을 인식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첫 해 2% 비용 턴다. X2년도에 3% 돈이 나가니까 3%만큼 비용 턴다. X3년도에는 5% 비용 턴다. 언제 털까요? 각각 2%, 3%, 5% 비용 터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볼게요. 수익은 몇 년도 수익이에요? X1년도 수익이죠. 그럼 X2년도는 수익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비용 털면 곤란하잖아요. 수익이 없으면 수익이 없는데 이때 3%, 500억에 3%면 15억을 비용 턴다? 그럼 소닉이 빵꾸나잖아요, X2년도는. X3년도도 수익이 없는데 5%만큼 비용 털겠다? 그러면 소닉이 5억에, 500억에 5%면 25억이 소닉이 빵꾸나잖아요. 이러면 곤란하다고요. 결론. 보증기간이 2년이 됐던 3년이 됐던 2%, 3%, 5%를 각각 그해 2%, 3%, 5% 비용 터는 것이 아니라, 그죠? 보증기간이 2년이 됐던 3년이 됐던 팔았을 때 10% 비용 다 털어버려야 돼요. 파는 순간 10%를 비용 다 털어버려야 된다고요. 이해 가셨어? 그러면 50만 원에 10%면 얼마예요? 5만 원을 비용 다 털어버리라고요. 그러면 이 충당부채를 설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익과 비용의 합리적인 대응이에요. 몇 년도 수익이니까? X1년도 수익이니까 X1년도 비용으로 10% 다 털어버리자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요? 수익이 인식되는 기간에 관련 비용을 대응시켜서 적정한 순손익을 계산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충당부채를 설정하는 이유가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라고. 개념 잡았어? 봐요. X에는 수익이 없으니까 비용도 없잖아요. X 3년도도 수익이 없으니까 비용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기간이 2년이 됐던 3년이 됐던 미리 설레 바쳐서 몇 프로 비용 다 털겠다. 10% 비용 다 털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수익이 인식되는 기간에 관련 비용을 대응시켰잖아요. 그럼 적정한 순손익이 계산되잖아요. 이해가요? 여기 수익이 없으니까 비용도 없잖아. X 2년도에. 여기도 수익이 없으니까 비용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몇 년도 수익이니까? X 1년도 수익이잖아. 그러면 야 X년도 수익이지. 너 돈은 나중에 지출되더라도 X년도 비용 10% 다 털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우리 기준은. 그래서 수익과 비용 대응이라고요. 개념 잡았어요? 잡았냐고? 오케이.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9번을 풀어볼게요. 프린트. 아직. 그럼 여기 보세요. 자, 분계를 한번 볼게요. 여기. 분계를 보면 보세요. 제품 보증 비용 예상 비용을 추정해서 10%는 뻥나더라. 터질 것 같다. 문제가 생기더라. 라고 미리 설레 바쳐서 비용 몇 프로? 아까 10%를 추정해서 제품 보증 충당부채로 설정하고 향후 보증 비용이 발생하면 충당부채와 뭐하는? 상계 처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자, 제품 팔았죠? 맞아요? 파는 순간 빚이야. 왜? 3년 동안 빚이잖아. 3년 동안 빚이야. 이해가요? 그러면 아까 보세요. 아까 제품 보증 비용 설레 바쳐서 미리 비용 털어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언제 지출될지 누가 받아갈지 특정돼 있다 안 돼 있다? 특정 안 되죠. 그래서 대면에 뭘 잡아요? 충당 부채를 설정하는 거예요. 팔았을 때. 언제? 팔았을 때 10% 비용 다 털어버리겠다는 얘기야. 첫 해는 아까 2%, 3%, 5%가 돈이 나가더라도 파는 순간 빚이야 라는 순간 비용 다 털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아까 5만 원. 그리고 충당부채를 설정합니다. 됐나요? 언제 지출될지 누가 받아갈지 특정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그러면 실제로 얼마가 지출됐느냐라고 한다면 나는 비용 미리 얼마 털었죠? 10억 비용 털었죠. 그런데 12억이 나갔어요. 그러면 추정한 것보다 예상한 것보다 지출액이 더 크죠. 그러면 여기 돈이 나갔을 때 비용 처리하지 않아요. 왜? 터질 줄 알고 내가 비용 미리 설레 발쳐서 비용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지출했을 때 비용을 추가로 비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충당부채에서 깔 거라고요. 이렇게 털어버리겠다고요. 뭐 하겠다? 상계. 그러니까 실제로 지출됐을 때 충당부채에서 깔 거라고요. 이해가? 충당부채에서 까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얼마를 예측했는데? 10억. 근데 얼마가 나갔어? 그러면 예측한 것보다 지출액이 더 크더라? 그러면 그때 가서 2억만큼 비용을 더 잡으면 되겠죠. 개념 아셨어요? 분계는 시험에 나오지 않았지만 계산제로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요. 이해 가셨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자꾸 보면 돼요. 분계는 시험에 나오지 않겠지만 원리를 아셔야 돼. 차변에 파는 순간 빚이야 순간 비용 다 털어버려. 10억은 문제가 생기더라. 10억만큼은 갤럭시 7 터질 것 같다. 하자가 생기더라. 비용 잡고 충당부채를 설정했다고요. 그럼 10억만큼 지출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얼마가 지출됐다? 12억. 그럼 돈이 나갔을 때 비용 처리하면 안 된다고요. 비용 처리하지 않아요. 왜? 내가 그럴 줄 알았지롱. 터질지롱. 나는 미리 설레 발쳐 비용 잡았지롱. 비용 잡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돈이 나갔을 때 비용 처리하지 않고 요 충당부채에서 깔 거라고요.
이렇게. 털어. 서로 뭐 한다? 돈이 나갔을 때 충당부채와 상계 처리하겠다고요. 그러면 얼마가 부족하죠? 예측한 것보다 실제 지출액이 더 크죠? 그럼 그때 가서 2억만큼만 제품 보증비 잡으면 되겠죠. 개념 아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문제 9번 볼게요. 프린트. 9번. 9번 보세요. 한국은 자, 문제 9번 프린트. 2년 동안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몇 년? 2년 동안에 하자가 있다면 보증 수리를 하여 주는 조건으로 신제품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보증 비용은 판매 후 1년 후에 얼마? 몇 프로? 첫 해는 판매 시점에서는 2%, 그 다음에는 4%가 추정이 되죠. 그럼 토탈 얼마? 6%지. 그럼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거죠. 보증기간은 몇 년? 2년. 그러면 여기에서 2% 지출이 예상이 되죠. 여기는 4%가 지출이 예상이 되죠. 이해가? 그러면 각각 2%, 4% 비용 터는 것이 아니라 돈은 나중에 지출될도 땡겨서 미리 몇 프로를 팔았을 때 6%를 비용 다 털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개념 아셨어? 오케이. 되셨죠? 그러니까 보증기간이 2년이 됐던 여기 첫 해가 2% 여기 4% 나가잖아요. 그럼 각각 2%, 4% 비용 터는 것이 아니라 땡겨서 미리 6%를 비용 다 털어버리겠다. 왜? 수익이 인식되는 기간에 관련 비용을 대응시키겠다고요. 이해 가요? 옛날 쌍팔년도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요즘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개념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럼 보세요. X1년도, X2년도 매출액 나왔죠? 첫 해는 얼마예요? 30만 원. 그 다음에는 50만 원이죠. 맞아요? 오케이. 그리고 실제 지출액이 얼마냐? 첫 해 얼마? 5,500원. 그 다음 17,500원.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합계가 나왔다면 80 나왔죠. 맞아요? 여기는 22,000 이렇게 나왔죠. 23,000원 나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푸느냐? 풀지 마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푸느냐면 이렇게 하겠죠. 자, 보세요. 자, 엑셀랜드 얼마 팔았죠? 그러면 엑셀랜드에 30만 원 팔았잖아요. 맞아요? 파는 순간 몇 프로 비용 다 털자? 6%. 그럼 여기 6%가 되는 거지. 그럼 18,000원이죠. 아니,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엑셀랜드에 봐요. 개념이. 30만 원 팔았잖아요. 엑셀랜드 것만 보자고. 이때 30만 원 팔았죠. 그러면 이때 2%, 4% 하더라도 6% 비용 다 털어버리니까 얼마? 18,000원. 그러면 여기서 얼마 지출했어요? 5,500원 지출했죠. 그러면 잔액은 12,500원이 남겠죠. 이렇게 푸는 거 아니야. 이렇게 풀 거 아니야. 그 다음 X2년도 보세요. X2년도 마찬가지. 이때 얼마 팔았어요? 50 팔았죠. 그러면 판매한에는 몇 프로? 2%. 그 다음에는 4%. 이래 하지 말고 이거 땡겨서 6% 비용 다 털어버리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되는 거지. 또 2%, 4% 하면 안 돼. 이때 50 팔았잖아요. 그러면 첫 해는 몇 프로? 2%.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때는 수익이 없으니까 판매 시점에서 6% 비용 다 털어버리겠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6% 하겠죠. 맞아요? 그러면 비용은 얼마죠? 비용은 3만 원이죠. 이해 가? 그러면 여기에 3만에서 얼마 지출했으니까? 그럼 얼마 남아요? 12,500원 남겠죠. 3만 원에서 17,500원 지출했으니까. 맞죠? 그러면 12,500원이죠. 그럼 토탈 잔액은 얼마죠? 25,000원 되는 거죠. 답은 25,000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풀지 말란 얘기죠. 그럼 어떻게 푸냐? 배웠을 거예요. 여기 보세요. 어떻게 푸느냐?
여기 봐봐. 지금 뭘 물어봤냐면 충당 부채를 물어봤잖아요. 그럼 이렇게 푸지 말고 봐봐요. 작년 거, 올해 거 따지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전체 매출액에 대해서 몇 프로 잡으면 돼요? 6%. 이렇게. 그럼 얼마? 48,000원. 맞아? 그러니까 각각 해도 맞아요, 답은.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 매출액 80에 대해서 몇 프로? 6%. 그럼 얼마? 48,000원에서 얼마 지출했으니까? 23,000원 지출했으니까 충당부채 잔액은 얼마? 그렇지. 답은 25,000원. 이해가요? 그러니까 작년 거, 올해 거 따지지 말고 전체 매출액 얼마에 대해서 80에 대해서 6% 비용 잡으시라고요. 이해 가셨어? 그러면 48,000원에 6, 8에 48. 얼마 지출했으니까? 잔액은 얼마? 25,000원. 되셨어? 오케이. 됐어요? 이렇게 풉니다. 됐죠?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교재 한번 볼게요. 교재. 교재 보시면 자 294쪽 가보세요. 294쪽에 7번을 한번 볼까요? 7번. 자, 이게 우리 시험 17회 때 기출 문제거든요. 제일 어려웠던 문제죠. 그러면 이 분계가 생각이 나셔야 돼요. 그럼 볼게요. 자, 분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품 보증비로 추정하고 있대요. 몇 년간? 2년 동안에. 그러면 각각 매출액과 보증 청구로 인한 보증비용 지출은 다음과 같다 그랬죠. 그러면 X년도에 얼마 팔았어요? 아니 매출액이 얼마냐고. 아 매출액이 얼마냐니까. 60만 원 팔았죠. 여기 X년도에 지금 60만 원 팔았잖아요. 그럼 보증기간이 아니죠. 2년 동안에 총 몇 프로예요? 그냥 3%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X년도에 파는 순간에 60만 원에서 3% 비용 다 털면 되겠죠. 설에 발쳐서. 요거 이해가? 그러면 팔았을 때 보세요. 판매 시에 자 차변에 60만 원에 대해서 3% 비용 털어야 되겠죠. 그러면 차변에 제품 보증비 얼마? 18,000원. 미리 설레 발쳐 비용 터는 거예요. 파는 순간에 빚이야. 이해가요? 6%는 빚이잖아. 아니 2년 동안 빚이잖아요. 그럼 미리 설레 발쳐서 비용 털었죠. 그리고 대변에 제품 충당 부채를 잡겠죠. 얼마? 18,000원. 지금 이거 우대가리 한 거예요. 이해가요? 그래요. 그런데 X 1년도에 지출했어요. 얼마 지출했어요? 14,000원을 현금으로 지출했겠죠. 맞아요? 그러면 돈이 나갔을 때 제품 보증비 비용 털면 안 된다고요. 왜? 내가 미리 설레 발쳐서 비용 털어버렸잖아요. 이해가요? 그러면 돈이 나갔을 때 충당부채에서 깔 거라고요. 이제 돈 나갔으니까. 빚 갚았잖아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차변에 충당부채 얼마 털어 쓰겠죠? 14,000원 털어 쓰겠죠. 얼마 중에서? 얼마 상계했어요? 충당부채에서 깔 거다? 깠죠. 그러면 잔액은 얼마 남았을까요? 4,000원은 잔액이 남아있겠지. 아니 그렇잖아. 18,000원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얼마 지출됐어요? 그러면 충당부채 잔액은 계속 4,000원 남아있겠죠. 이해 가요? 그런데 X2년도 가볼게요. X2년도에 얼마 지출했어요? 6,000원 지출됐죠. 그러면 충당부채 얼마 남았죠?
이거 마저 털어야죠. 야, 충당부채에서 까더라? 그러면 충당부채 얼마 까요? 4,000원을 까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4,000원보다 지출액이 더 크죠? 그러면 2,000원만큼은 그때 가서 제품, 보증, 비 털면 되겠죠? 되셨어? 오케이, 이렇게 돼요. 되셨어?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냐면 보세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잖아. 충당부채는 뭐죠? 14,000원 설정했다가 다 털고 14,000원 털고 4,000원 다 털었죠. 실제로 돈이 나갔으니까 갚은 거잖아. 얘가 부채가 감소했잖아. 그리고 2,000원만큼은 부족하니까 그때 가서 제품 보증 비용 잡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제품 보증 비용이었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이거 뭐 커튼이 여기서 나오냐? 자, 커튼 나오고 이제 부채의 꽃이 뭐냐? 사채를 배우실 거예요. 뭘 배워요? 사채. 여기서 사채는 마등포 사채가 아니라 회사채를 말해요.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우리는 사채라고 하죠. 회사가 발행한 채권, 줄여서 회자를 빼고 사채. 부채의 꽃이죠. 그죠? 그런데 얘가 꼭 나오죠. 22회 때는요, 두 문제 나왔어요. 어떨 때는 세 문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채와 관련된 게. 그러니까 최소 한 문제는 나온다. 근데 굉장히 어려워하죠. 근데 제 강의 들으면 대빵 쉬울 거예요. 사채 볼까요? 이거죠. 이러한 삼성전자가 이러한 사채를, 이 사채예요. 사채 증서잖아요. 삼성전자 주식회사, 그죠? 100만 원짜리 채권이에요, 이게. 이러한 채권을 발행한다고요. 사채를 발행해서, 그러니까 자금 조달 목적으로 회사가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조달받겠다는 얘기죠. 이해가요? 액면 100만 원,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사채를 발행할 때 볼게요. 이 사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간 동안에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 비유동부채인 사채를 발행합니다. 발행자는. 그러니까 사채를 발행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여기에 누가 있어요? 투자자가 있겠죠. 그러면 투자자는 자산이 증가하겠죠. 자산이야. 뭐 그림이 이상하다. 자산이겠지. 그러면 채권에 투자했죠. 그 채권을 우리는 무슨 상품이라고 그래요? 채무상품이라고 하죠. 무슨 상품? 채무상품. 채권을 우리는 채무상품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보세요. 너 채권 샀니? 왜 샀니? 라고 하겠죠. 그럼 보유 목적에 따라서 우리 앞에서 배웠죠. 이거 기억나요? 우리 주식이나 채권을 배울 때 당기손익 금자, 아니 이거 기억나요? 당기손익 금자, 기포손 금자, 상각후 금자. 이해가요? 보유 목적에 따라서 나는 원금 받겠다. 이게 뭐죠? 상각후 금자. 기억나죠? 원금도 받고 팔추도 있어. 기포손 금자. 아니야, 나 단타야. 그러면 나 사고 팔라고 그러면 당기손익 금자. 여기서 배우는 건 상각후 금자예요. 무슨 금자? 상각후 금자라고 얘기합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무엇을 배울 거냐면 잠시 배우겠지만 사채 발행 금액을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뭘 줘야 돼요? 이자를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리고 이자를 주겠죠. 사채 이자 비용. 그리고 뭐 이따가 배우겠지만 사채 장부금액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3년 후에 원금을 갚겠다. 사채 상환 손익이죠. 그러니까 빌리고 이자 주다가 갚는다. 형님 나 10만 원만 빌려줘. 돈을 뭐 하죠? 빌리죠. 그리고 매년 뭐 줘요? 이자 10% 줄게. 야, 돈 10만 원만 빌려줘. 이자 매년 10% 줄게. 10% 주다가 3년에 원금 10만 원 갚겠다 이 소리예요. 이해 가셨죠? 매년 사채를 발행해서
매년 이자 주다가 빌리고 이자 주다가 갚겠다라고 하는 거 됐죠? 그러면 자, 이 사채를 하기 전에 뭘 배워야 되느냐? 현재 가치를 좀 배울 거예요. 무슨 가치? 원래 회계 선생님들이 이 현재 가치를 설명을 안 해요. 아셨죠? 요걸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됐죠? 아셨죠?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 할게요.